이제 필요한 문법을 모두 공부했으니까 프로젝트로 가서 코드를 개선시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코드부터, 이 부분부터 옵셔널 바인딩 코드로 바꿀게요. if let 그 다음에 지금 추출을 2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인딩도 2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좋다기보다는 2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먼저 텍스트라고 하고요. first operand 필드의 텍스트를 여기에 바인딩 할게요. 그 다음에 a 이거를 int로 타입 컨버전 하는 거죠. 자, 이 코드는 이렇게 안전하게 바꿀 수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바인딩을 여러 번 할 때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타입 캐스팅을 할 때 이렇게 입력한 문자열을 전달해야 하니까 입력한 문자열을 먼저 바인딩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타입 캐스팅을 하는 거죠. 순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B도 같은 방법으로 할게요. 이거는 지우는 게 좋겠네요. 코드가 어지러워지니까. 앞에서 우리가 변수나 상수를 선언했을 때 똑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공부했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아니고 자, 이렇게 상수를 선언하는데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진 상수를 2번 선언할 수 없잖아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래쪽에서 발생하고 이 코드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도 텍스트, 여기도 텍스트인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잠깐 챌린지를 하고 갈게요. 이렇게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바인딩한 상수는 접근 범위가, 그러니까 스코프라는 게 if 블록으로 제한되죠. 그리고 if 문이 끝나면 얘는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미 첫 번째 텍스트가 사라진 다음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이런 설명이 조금 어려울 건데 나중에 스코프를 공부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겁니다. 넘어가서 타이틀4 다음에도 느낌표가 붙어 있죠. 자, 이거를 여기에서 타이틀4를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걸 호출하면 버튼이 표시하고 있는 타이틀을 문자열로 리턴해줘요. 근데 옵션 클릭해보면 그 타입이 그냥 스트링이 아니고 이렇게 옵셔널 스트링이에요. 타이틀이 없다면 강제 추출했을 때 크래시가 발생하겠죠. 자, 이것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옵셔널 바인딩으로 바꿀게요. if 나머지 똑같고 느낌표 지우고 if 블록.
이제 값을 안전하게 언래핑하게 바꿨으니까 크래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코드는 안전해졌는데 밑에서 엄청나게 많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고 있죠. 여기에서 또 하나 챌린지. 여기에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컴파일 에러를 고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가능하다면 직접 수정해 보세요. 여기에서 에러 메시지를 보면 cannot find OP in scope. 이거는 여기에서 OP라는 이름을 가진 식별자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에러고요. 다시 말해서 변수나 상수의 이름, 함수의 이름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바인딩한 이 OP 상수는 if 블록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바인딩한 A와 B도 if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if문의 실행이 끝나면 바로 사라집니다. OP도 마찬가지. 이 시점에서는 지금 포인트가 있는 위치에서는 A, B, OP 모두 다 사라진 다음인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에서 이 코드 전체를 A, B, OP 이 세 가지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로 옮겨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세 개의 스코프가 겹치지 않으니까 불가능하고요. if문을 중첩해야 돼요. 자, 두 번째 if문을 잘라내서 안에 붙여넣기 하고요. 세 번째도 잘라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캐럿이 있는 위치에서 이 A, B, OP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위치에서 얘를 잘라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면 자, 코드를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에러가 사라집니다. 코드가 저랑 똑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앞에서는 이렇게 값을 지우고 버튼을 누르면 크래시가 발생했었죠. 눌러보면 지금은 크래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옵셔널 바인딩이 실패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값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경고창으로 입력해 달라고 알려주는 게 좋겠죠? 이거는 문법을 조금 더 공부하고 추가할게요. 자, 이제 안전하게 언래핑 되고 기능에도 문제가 없어요. 이 코드를 조금 더 개선시켜 보죠. 이 코드의 단점은 바인딩이 성공할 때마다 중첩 단계가 이렇게 깊어진다는 거예요. 한 단계씩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앞에서 피라미드 오브 둠이라고 했었죠. if문 3개를 하나로 합친 다음에 바인딩을 쭉 나열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바인딩 부분만 잘라내서
콤마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에서도 바인딩 부분만 잘라내서 다시 콤마 붙여넣기. 그러면 여기 나머지 if문은 필요 없죠? 자, 가장 안쪽에 있는 if문을 잘라내서 여기에 붙여넣기.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if문 두 개는 지우고. 이렇게 하면 중첩 단계는 줄어드는데 옆으로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줄바꿈이 되고요. 가독성도 떨어지죠. 그리고 바인딩을 보면 이렇게 텍스트라는 이름을 두 번 사용하고 있죠. 스위프트 최신 버전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이 실행되는데 스위프트를 예전 버전에서 스위프트 5.8, 5.8, 5.7 이런 버전에서 실행을 한다면 여기에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인딩하는 상수의 이름도 충돌하지 않게 바꿔줘야 돼요. 지금은 그냥 둘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바인딩을 하나의 if문에서 작성하는 방법은 바인딩의 개수가 2개나 3개 이 정도밖에 없고 코드의 너비가 상대적으로 좁을 때, 그러니까 코드가 짧을 때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커맨드 Z를 눌러서 되돌리기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전으로 돌아왔고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의 if문 안에서 바인딩을 쭉 나열하는 것보다 가드문으로 바꾸면 가독성이 조금 더 좋아져요. 시작 부분으로 가서 가드, 그 다음에 오는 바인딩은 if랑 완전히 똑같아요. 여기에서 잘라내기, 붙여넣기. 그 다음에 else 추가하고 여기에서 바로 리턴. 가드에서 바인딩이 실패하면 else 블록이 실행돼요. 그리고 가드의 else 블록은 특별한 제한이 있죠. 반드시 여기에서 실행을 끝내야 돼요. 이렇게 리턴을 쓰면 여기에서 실행이 끝나고 뒤에 있는 코드는 실행되지 않아요. 두 번째 가드도 추가할게요. 가드, 이번에도 바인딩이 똑같아요. 다시 잘라내기, 붙여넣기. else, 리턴. 그 다음 다시 가드, 이번에는 마지막 바인딩, 잘라내기, 붙여넣기. else, 리턴.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if문을 잘라내기 해서, 자, 잘 보세요. if부터 여기까지 else 블록에 닿는 브레이스까지 모두 다 잘라내기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브레이스 짝이 맞지 않으니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면서 안 돼요. 자, 반드시 if부터 같은 레벨에 있는 닿는 브레이스까지 선택해서 잘라내고 가드문 밑에 붙여넣기. 그 다음 남아있는 if문 3개는 지워도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지워야 돼요. 지우고. 그 다음에 조금 축소할게요. 한눈에 봐야 되니까. 똑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지만 이전에 비해서 가독성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특히 이렇게 코드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거죠. 피라미드 오브 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보통 iflet을 가드렛으로 바꾸면 가독성이 높아지기는 한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케바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iflet을 가드렛으로 바꾼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반대로 해야 하는 코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iflet을 가드렛으로 바꾸면 가독성이 높아지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여기를 개선시켜 보죠. if를 보면 OP에 저장된 문자열의 동일선만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스위치를 써서 밸류 매칭으로 구현한다면 코드가 조금 더 단순해져요. 그리고 블록 안에서 이렇게 리절트 상수를 매번 선언하고 있는데 옵셔널을 사용하면 이것도 하나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에 저장하는 코드도 중복을 줄이고 하나만 하도록 바꿀 수 있어요. 같이 구현해 보기 전에 챌린지로 여러분이 먼저 구현해 보세요. if를 스위치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는 하나만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리절트 레이블에 텍스트를 저장하는, 그러니까 텍스트를 바꾸는 코드도 하나만 작성을 해야 돼요. 코드를 비교할 수 있게 if문은 주석 처리해 두고요. 자, 먼저 리절트를 변수로 바꾸고요. 옵셔널 타입으로 선언할게요. 아직 저장할 값은 없으니까 nil로 초기화하면 되고요. 스위치 op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라면 연산자를 선택한 거죠. 연산자를 선택했다면 리절트 변수에 계산한 값을 저장할게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리절트에 a 마이너스 b 곱하기면 리절트에 a 곱하기 b 나누기면 리절트에 a 나누기 b. 나머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디폴트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렇게 스위치로 밸류 매칭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드렛으로 리절트를 바인딩 할게요. 바인딩 할 수 없다면 바로 리턴해서 끝내버리고 리절트에 값이 저장되어 있다면 다시 말해서 계산값이 있으면 이어지는 코드가 실행될 거고요. 없으면 else 블록에서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 레이블의 결과를 표시하면 되겠죠. 리절트 레이블 텍스트 if문으로 작성한 코드와 비교를 해보면 코드가 조금 더 단순해졌고 코드의 흐름도 상대적으로 읽기 쉽죠. 그리고 중복된 코드도 없어졌고요. 이거는 지울게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한다면 이해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2번, 3번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용어도 익숙해질 거고요.
코드의 흐름도 더 많이 이해될 겁니다. 오늘 공부했던 옵셔널은 특히 중요한 주제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고요. 블로그에 있는 글도 많이 찾아서 읽어보시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도 많이 참고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옵셔널도 별거 아니에요.